네,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?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.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소식 주간 증시 전망입니다. 네, 지난 한 주 코스피가 0.03% 살짝 강보합권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0.35% 하락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보합권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고환율 1,500원이라는 이 환율 수치가 이제 눈앞에 임박한 그런 상황이었죠.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연말도 되다 보니까 또 정책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시장이 사실은 올라갈 만한 그런 여지를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든 쉽지 않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주말에 또 안타까운 수익이 전해졌죠. 이 제jan공 사고 이 부분도 또 투자 심리에 또 한 번에 또 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에 약보합권 또는 강보합권 이 보합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든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안 떨어지면 다행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가 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여전히 환율 문제는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좀 되고 있고요. 이 제jan공 사태 때문에 시장 심리까지 좀 더 위축이 될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가 지난주에 한 20% 전주보다 20%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상황이 딱히 그렇게 거래가 늘 만한 그런 어떤 유인이 별로 좀 없어 보입니다.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정책 불확실성 여전하죠. 좀 권한 대행의 대행이 지금 국정을 좀 이끌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앞서 이제 이번 주 일정 관련돼서는 얘기가 충분히 됐겠습니다만 1월 이제 월요일 날 1월 1일 날이죠. 수요일 날 이제 국내 이제 수출 입동이 굉장히 중요하죠. 일단 12월 20일까지는 수출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이 크게 그러니까 12월 전체 수출이 아주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을 정도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역시 중요한 건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2일 날은 중국의 제조업 PMI 나오고요. 3일 날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 좀 감안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한 주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. 자, 이제 증권 면으로 좀 와서 보면은요, 트럼프 훈풍단 조선주 목표가도 제쳤다라는 제목으로 이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. 사실은 지난 한 주 조선주 말고 딱히 눈에 띄는 업종이 없을 정도 조선주만의 어떻게 거의 혼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. 호재가 워낙에 좀 많죠. 그런 상황이고. 이러다 보니까 이 조선주들에 대한 증권사에서 나온 이 목표가 이게 지금 이미 현재 조선주 주가들이 대부분 넘거나 또는 거의 다다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.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는 대표적으로 HD 현대 중공업을 대상으로 좀 내용을 좀 담아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부터 먼저 보시면 왼쪽이 목표 주가고 오른쪽이 현재 주가죠. 대부분 다 현재 목표 주가들이 대부분 다 많이 올랐는데 이미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올 연초 대비 68%가 오른 27만 3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미 이제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지금 굉장히 좀 목표가 이상으로 잘 가고 있고요. 왼쪽에 보시면 하나오션도 있는데 주가가 좀 3만 6천 원 정도 되고 있고 역시 목표가에 거의 다다른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에 거의 다 다다른 상황이고 이미 일부 종목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도 좀 잇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냐,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워낙 호재들이 이제 많습니다. 신조선가가 조금 주춤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환율,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혜 때문에 좀 이런 악재들이 상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미국에서 선박법 발의가 되면서 미국과의 어떤 이런 그 제휴라든가 협력 또 미국 쪽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수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인도 정부까지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, 심지어는 이제 인도에 한국 조선업 3사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좀 세우고 기술을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히 이제 또 인도 쪽에서 상선 천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
뭐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점의 수주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요. 뭐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LNG 쪽에 대한 그동안에 좀 이렇게 잡아놔서 홀딩해놨었던 이런 LNG 터미널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계획들이 이제 재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LNG 쪽 관련 화랑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이제 방산업 관련된 부분도 또 이 조선업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호재 일색이다.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이 목표가도 상향이 좀 잇따를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건설주도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. 건설주는 이제 무너졌다. 증권사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건설주들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일단 부동산 시황이 싹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. 금리 인하가 뭐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빠르게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도 좀 물론 있겠고 또 하나는 일단 심리가 안 좋죠. 정치적 불확실성의 어떤 타격을 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건설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그동안 올 상반기까지 집값이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좀 가격 부담도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워낙에 요즘에 인건비에다가 이런 자재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. 그러니까 일단 원가 자체, 그러니까 일단 가격 자체가 좀 센 겁니다. 들어가는 진입 시점부터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.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표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만 대우건설 말고는 대부분의 이 건설주들이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좀 굉장히 좋지 않죠. 뭐 두 자릿수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 9%, 7%, DLENC 옛날 대림건설이죠. 여기만 좀 한 1%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이고 대부분 다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부분이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부분도 있겠고요. 다만 이제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계속해서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. 실제로 내년도 건설사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한 2, 3% 이상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한국은행 1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금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건설사들한테는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낳고 있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악재들이 사실 여전합니다. 정치적 불확실성, 경기가 좀 부진하다는 것, 특히 내수가 좀 좋지 않죠. 이런 부분들, 그다음에 고환율에 따른 이 자재값 상승에 따른 이 어떤 건설비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들 계속 악재죠.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한 것도 수요 어떤 부진의 여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악재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매수 기회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건설주들은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주간 펀드워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주는 뭐 앞서 말씀대로 조선주들이 뭐 그대로 주간 이 펀드 수익률에서도 영향을 그대로 미쳤습니다. 이제 표 한번 보겠습니다만 상위권에 있는 ETF 상품들 대부분 다 조선주들이 들어있는 상품들이 수익률이 좋았는데요. 미래에셋의 타이거 조선 탑10 ETF가 10%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신한자산도 8%, 그다음에 LH 아무더 자산운용 같은 경우 7%가 넘는 그런 수익을 냈습니다. 그러니까 조선 3사드 조선주들을 담고 있는 ETF들이 지난주에는 뭐 다들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.5%, 반면에 해외 주식형 펀드는 지난주에 좋았습니다. 2.6% 플러스 수익률을 냈고 러시아가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는데 무려 6%가 넘게 올랐습니다. 섹터별로는 정보기술 쪽 역시 좋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개별 상품도 키움 자산운용의 이 러시아 익스플로러 1이라는 ETF 상품인데 수익률이 12.3% 이렇게 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주에 러시아가 상당히 좀 좋았다. 이렇게 좀 종합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